자, 현대소설 02부터 해볼게요. 같은 설명할 건데 나머지는 이제 뭐 저 보기는 오늘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날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처음엔 좀 시대적 배경들이 나와 있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일제강점기예요.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을 다룬 거야.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 더우면 이따 에어컨 틀게요. 더우니까. 자, 저게 문제의식이고. 자, 여기 여기서 배워야 될 거 필기 하나. 의식의 흐름기법. 어디 배웠어요? 의식의 흐름기법. 2학년 때 배웠잖아. 구보시의 일을 할 때 배웠죠? 근데 구보시의 일은 우리가 3인칭이었잖아. 이 작품은 몇 인칭이야? 1인칭임에도 이렇게 내면의식. 그래서 떠오르는 내면의식을 질서 없이, 분석 없이 떠오르는 자동기술법이라고 그래요. 떠오르는 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자동기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식의 흐름이라고는 질서가 없죠. 그런 것들이. 질서가 뭐예요? 질서 없이. 네가 가끔 두서없이 얘기하잖아. 기승전결 없이 얘기하잖아. 질서가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기승전결, 그 스토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네 맥락이 없다는 얘기지, 맥락. 너희가 가끔 맥락 없이 얘기하잖아. 이거 언제 배우세요? 응? 요새 성나영 선생님이 2학년 애들 가스라이팅 하고 있더라고. 애들한테 카톡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그 3학년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다. 네? 누가 애들 보여주던데? 나영쌤 프리트 준 덕분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모두 현성고에서 누가 보내더라고. 그 저희한테도 보여줬을걸요. 아 그래? 이전 이전 거야? 너네가 아니고? 재탕? 한숨 안 읽을걸요. 안성고가 심지어 아니야? 재탕. 재탕이야? 뭐 2학년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데.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 시험 범위를 물어봤대. 네가 아까 엄매반에서도 얘기했는데 누가 시험 범위를 물어봤대. 시험 범위 요번에 뭐 시험 뭐 어디에 물어보니까 왜? 학원에서 알려달래? 그거 애들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카톡 그런 거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정답. 어? 저런 건 낫겠죠. 왜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자, 그럼 들어가 보자. 그것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몇 인칭? 1인칭. 1인칭이 나의 내면 심리예요. 아이고, 파란색이 안 바뀌네. 1인칭이 납니다. 1인칭. 나에게는 옷이 없어. 옷은 우리가 언제 필요해요? 밖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이제 유폐된 삶이라고 하는 거야. 실내에 유폐된 삶. 알겠지? 그러니까 방 안에만 있는 거지. 히키코모리 사는 거지. 유폐. 너 그때 나오면 좀 저런 거 사전에서 찾아봐라. 뭐야? 나에게는 옷이 없었어.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 하는 거야?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 아내가. 내가 옷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야. 내 삶을,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얘기야. 입고 있는 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사포가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어. 자리옷은 잠잘 때 입는 옷이야. 이거 한 벌 갖고 살고 있는 거야. 다.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4,000원 통한 데 네이예요. 그것들은 하나같이 빛이 다 어때요? 검어요. 그러니까 입은 지가 굉장히 어떻게 되었다? 오래되었다. 형편없다는 거야. 그건 내 짐작 같아서는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 허리와 가랑이 세 군데다 고무밴드가 끼워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로마다 를 입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금 나의 삶은 굉장히 열악한 삶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덧 손수건만 해뒀던 볕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경과죠.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다른 남자 만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하고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거야? 대조. 대조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계속 의식의 흐름입니다. 요만이라도 좀 피곤해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거든. 그래서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가요. 내 방은 침침하다. 요건 핵심이죠. 내 방은 침침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두운 뭐와 같아? 내면 심리와 같은 거죠. 침침한 거죠. 굉장히 암울하죠. 무기력한 나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폐쇄적이죠. 폐쇄적입니다. 그다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자요.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네 이부자리. 거둔 일이 없어. 억압당해 있죠. 고정돼 있죠. 뭔가 자유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거둔 일이 없다는 거. 그것도 뭐와 같아? 무기력한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이 됐어. 이게 참 반갑다 이거야. 그것도 갑자기 잠 얘기를 해. 두서가 없지. 뜬금없지. 잠은 잘 온 적도 있다. 그러나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은 적도 있어.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 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했어요. 나는 내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지었어요. 이불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논문도 많이 썼고 시도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시도 지을 수 있는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은 극단적으로 좀 몰고 가는 건데 그만큼 일제강점기의 사회라는 것이 지식인을 뭐하게 만들어?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설가 구보시에 이래서 구보시도 어떻게 해? 목적지 없이 계속 뭘 찾으러 다녀? 뭘 찾으러 다녀? 행복을 찾으러 다니잖아. 굉장히 무기력하죠. 그쵸? 또 구보의 엄마는 뭐 하라고 하는데? 장가 좀 가라고 그래. 안 하잖아.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것도 안 하고. 구보시의 일과 연결이 돼요. 크레딧 그걸 좀 내야겠어요. 그 부분은. 구보시하고 좀 연결해서. 네? 클리닉도 뭐 금방 했죠 여러분들? 아니요. 왜요? 저 클리닉 바꾸려고 뭘 바꿔요? 시간 왜? 너무 많아요. 클리닉 양이 많아요? 아니 사람이. 아 사람이 많아요? 다른 시간도 많을 텐데 이제 수요일날 3명 투입할 거예요. 3명 아. 교실 3개 쓸 거예요. 수요일날 4분이 오시는데 클리닉 저희 관리자분 한 분이 오실 거예요 또. 학원에 지금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갑자기 클리닉 선생님도 조금 변동이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좀 쾌적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도 확장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분 오실 거예요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빼고는 기본적으로 2분 이상이 투입될 거예요. 2분 이상. 알겠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어쨌든 그렇게 내 방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런 흐느흐느한 공기가 있어.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다 비어있는 한 덩어리 베개와도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상상으로 채우면 자고 일어나면 다 빈텅텅이가 돼 있는 거야. 이것도 역시 어떤 삶? 무기력한 나의 삶을 보여주죠. 뭐 아무 무의미해요. 무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빈대라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내가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삶이면 누구한테 적개심을 가져요? 빈대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굉장히 무력한 삶이죠.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이죠.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에 피가 나도록 긁었어.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이야. 이제 두서가 없죠. 흥분한 잠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어. 무기력하니까.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거면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아내에게 뭘 들어? 꾸지람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가 된 상?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없죠 지금. 주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어. 될 수만 있으면 차라리 동물처럼 산다는 건 뭐야? 정말 아무 본능 없이 그쵸? 아니 본능으로만 아무런 생각 없이 사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무의미한 인간의 삶을 벗어버려줘.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지.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어요. 조심스러웠다 이거야. 생활이 스스러웠어요. 요즘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모두가 서먹서먹해. 그러니까 이런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예 뭐해진 거야.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서먹해질 정도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거죠. 자, 중략 이유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데 구보씨하고 똑같이 돌아다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구보씨하고 똑같이 돌아다닙니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동안 사회는 어떻게 바깥의 사회는 너무나 많이 변화하는 거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알겠지? 근데 근대문물의 발전으로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난 그래도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인 거죠. 찾아갔어요. 빈자리와 마주 앉아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어요. 커피. 좋다 이거예요. 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내 주머니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죠. 또 아득했어.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져 버린 거죠. 방 안에서만 그렇게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야.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저 내 삶이란 건 누구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 아내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몰라요.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미스코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알겠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일제강점기 명동에 있었던 백화점이에요. 우리 뭐 이런 백화점은 다 명동이나 그쪽에 몰려 있었죠. 우리 구보시에는 어떤 백화점 나와요? 화신백화점 나오잖아요. 거기서 젊은 부부를 보고 구보시가 뭘 생각했어?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한 거잖아, 그렇지? 화신백화점. 지금은 신세계백화점이죠. 신세계백화점. 자, 옥상에 가보면 조금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옥상에서 깨달아서 나는 거의 대낮이었어. 그래서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돌아본 거야. 자기 삶을 뭐해 지금? 성찰해보는 거지. 그래서 몽롱한 기억 속에는 여기서 자기 삶을 한번 성찰을 해보는 거야. 몽롱한 기억 속에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아무 제목. 그러니까 삶에 관련된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야? 정체성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왜?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종속된 삶을 살았잖아. 아내에게. 그치? 종속된 삶을 살았잖아. 정체성이 없고 종속되어 살았기에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내 삶이 어떻다,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무기력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씩 거기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그 중략 이전과 이후는 뭐야? 조금씩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자각을 해가고 있다는 거지. 중략 이전에 어떤 삶이야? 완전히 종속돼서 무기력하게 빈대처럼 살아갔지. 빈대 생각이나 하고 앉아. 이제 조금씩 뭐야? 난 누군가? 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밖으로 나가니까 이게 되는 거니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나왔을 때 의식이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지. 난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어. 그치? 난 누구이지?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야. 종속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금붕어를 들여다봤어. 금붕어. 그러니까 어떤 자각이나 성찰에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어.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어때? 싱싱한 거지. 그러니까 무기력한 나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고 종속된 나와 뭐가 돼 있어? 비가 된 거지. 이 금붕어가.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어떻게 살고 있어? 싱싱하게 살고 있잖아. 정체성이 있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금붕어고, 야 금붕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알겠지? 그래서 금붕어가 이렇게 지느러미가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내요, 얘네가. 그러니까 나의 자각을 유도하는 거야. 야 동신아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야. 느낌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지금 뭐 하는 역할?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뭔가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구피너를 좀처럼 펴지 않았어. 자, 나는 또 회탁의 거리라고 하는 거. 회색, 탁한 거리. 회색으로 탁한 거리가 회탁의 거리야. 회색으로 탁한 거리. 그러니까 어떤 혼탁한 삶이 존재하는 곳이죠. 혼탁해진 삶이 존재하는 곳이고. 뭔가 사람들 생명력이 있어 없어? 없어. 피곤한 그런 일상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의 지금 내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 써있잖아. 피곤한 생활에 나왔잖아. 피곤한 생활. 그러면 저거를 회탁의 거리라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도 뭐야? 내가 조금씩 뭐하고 있다? 다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전에 내가 이런 혼탁한 것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와 지금 뭐하는 거야? 저 회탁의 거리를 구분 짓고 있다는 거야. 뭔지 이해가지? 그래서 봐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이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 일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난 저걸 보고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뭘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의 주체적인 삶, 자유를 찾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야 돼? 다시 회탁의 거리로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나서 문득 생각해보았다. 네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떨어내렸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으냐면 아내로부터 이제 슬슬 뭐 하고 싶은 거야?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지. 아내로부터.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먹여왔지. 왜? 나를 잠들게 하려고. 수면제니까. 그러는 동안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거거든 아내. 알겠지? 그걸로 돈을 벌고, 오케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거야. 나를 잠들게 하고. 나는 그걸 믿을 수는 없다. 아내를 믿고 싶은 거죠.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좀 믿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조적질해, 계집질해 했나? 정말 내 잘못은 아니야.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야, 절름발.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맞지 않는 거야. 아내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죠. 왜? 아내에게 뭐가 되어 있으니까? 내 삶이 종속되어 있으니까. 원래 부부 사이라는 건 서로 존중해주고 뭐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내에게는 뭐 사실 부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지식인이죠. 내가 아내나 로직,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라는 것은 뭐하고 있어? 인정하는 거야. 체념이죠, 체념. 이런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뭐 하는 거야? 나의 체념이 들어간 거예요. 나의 체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오른가? 이것만은 분명히 어려워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지금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에 뚝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려.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히 나를 깨우는 거야. 나의 각성을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각성하게 하는 파워레인저 같이 변신하는 거예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뭔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를 일깨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려 봐. 역동적이지. 그치? 아까는 뭐였어? 전혀 역동적이지 않았지. 완전 무기력하고 정적이었지. 근데 지금 동적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활발해진 거야. 뭔가 활발해진 거야. 생명력.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 왜? 뭐가 돋아나려고 하니까. 날개가 돋아나려고 하니까. 날개.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적이. 돋았던이라는 건 뭐야? 나는 그 이전에 지식인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뭐하던 사람이었어? 추구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거야? 의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어디에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강한 의지, 알겠지? 삶을 살고자 해요. 자유를 찾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돋아나요? 희망과 야심.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식이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소된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 말소된 페이지. 말소라는 건 뭐야? 희망과 야심이 사라졌다는 거지. 근데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걸음 멈추고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어. 날개야. 날개가 바로 뭐야?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뭐야? 본질적인 그리고 뭐 이상적인 자아야. 윤동주가 뭐 우물 보는 거랑 똑같죠. 그쵸? 이상적 자아. 또 뭘 의미하기도 해?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날아보자꾸나. 그러니까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게 뭐인 거야? 의지가 나와 있는 거야. 정말 쌓이는 게. 됐냐? 예. 묶어보자. 자, 1번부터. 자, 정답만 빨리 맞추고 넘어갈게요. 1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 아내에게 어떤 삶? 종속된 삶, 그치? B는 금붕어가 자극하고 있죠, 자기를? 3번이 정답이에요.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 회탁의 거리하고 내 밤. 다 뭐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회탁의 거리도 언젠간 내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2번이 정답이죠. 한번 A,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3번이죠? 왜냐면 C는 몽롱한 기억 속에는 아무 제목도 들고오지 않았다.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두렵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3번. 왜? 틀렸어요. 그 부분 문맥을 보세요. 영 잠이 오지 않는다. 이거 중략 이전이죠. 그럼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 뒷부분이 나와야지. 알겠지? 자, 현대서 4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자, 이 작품은 이제 야담에 속하는 건데 이게 재밌어요. 야담. 야담은 민간의 역시 설화처럼 민간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소설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야담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검정색으로 썼어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남녀의 여기다 주제 쓸게요. 기이한 만남. 남녀의 기이한 만남. 몰락한 양반과 성공한 중인이 성공했어. 성공한 중인의 배려적 태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딱 70문제만 내겠습니다. 네? 딱 70문제. 이번 주. 성이 너무 좋죠? 70문제. 금방 가더만 뭘 풀고. 뭐 준우 거의 뭐 한 40분 만에 풀고 왔어요. 그쵸? 금방 풀었어. 준우 가는 거 보고 아 이거 70문제 내야겠다. 금방 먹을 거야. 다 썼어요? 몇 시? 다 썼어요? 네. 기본이 어떡하지? 기만 되지 뭐. 같으면 태형이 길 가다가 저 패버릴 것 같아. 그렇게 뭔가 달라. 잘못 민 것 같아. 자, 볼게. 자, 채생기후는 조선 후기 야담으로 야담이야.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야. 몰락한 양반인 채생이 등장을 해요. 또 그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도 몰락한 양반이죠. 성공한 중인인 김영이에요. 대조적인 생활 전경, 또 인물의 성격과 심리, 그 채생의 아버지는 그래서 뭘 드러낸다? 양반층의 허위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인계층은 그만큼 합리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가 더 중시되던 시대라는 거죠. 아무래도 서민층이 바라면 조선 후기의 세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어요. 자,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 채생 아까 몰락한 양반이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잘 다녀왔다. 어디 집에? 김영의 집에 다녀온 거야. 옛날에 한번 이게 이제 한창 30대 초반에는 여행을 참 많이 다녔거든. 여행을 가서 어느 날인가 이제 저기 마카오의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야. 이거 스위트룸에 묵었어요. 3일 동안. 너무 좋은 거야. 음식도 막 주고 대박인 거야. 마카오 스위트룸에. 거기 한번 딱 갔다 오니까 30대 초반이면 아직 뭐 돈도 그렇게 뭐 있긴 했지만 사실은 막 호텔 좋은 데 묵는 것보다는 막 그냥 가성비 호텔 그런 데 묵는. 근데 거기 한번 갔다 오니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가성비 호텔에 과연 묵어야 하는가 침대만 있는 그 헛바람이 생기더라고. 스위트룸에 한번 갔다 오니까 사람이란 게 존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김영의 집에 다녀온 거야.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야? 좀 전통적 가치관이죠. 양반으로서 뭐야? 이렇게 제사나
산소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양반으로서의 어떤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유교적 관념이 있는 거죠. 좀 전통적인 아버지는 그런 가치관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어. 고리타분하죠.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영의 집에 가 있었어.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김영의 집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글 공부가 되겠습니까? 빼앗겼어.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치해서 자라고 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까 부서진 짱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어요. 또 부들 자리와 그지? 선배 이불엔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모습인 거죠. 어디하고 대비가 돼요? 얘네는 몰락했으니까, 몰락한 집안이니까. 몰락한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어디하고 대비가 됩니까? 지금 김영네 집하고 대비가 되죠. 김영의 화려한 집과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여기만 있었으면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없어요. 왜? 헛바람 들었으니까. 김영의 집이 훨씬 좋았고 더 즐거웠거든. 그러니까 스위트룸 다녀온 거야 한번. 그래서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 채생생은 오직 김노인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늘겼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야.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렇죠?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면 심리를 표출하기 위한 거죠. 내면 심리 표출의 수단.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가 봤어. 그러니까 강물이 하찮아배는 거죠. 강물이 바로 어디겠어? 현재 집, 채생의 집. 또 무선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또 구름이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 다른 구름이나 요 강물은 다 뭐겠어? 지금 채생의 집이겠죠. 채생의 집.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아.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짧은 한숨과 긴 탕수에 몸을 뒤척여요.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어. 늦잠 잔 거죠. 아내는 전지적 시점이니까 이제 아내의 내면 심리예요. 그래서 아내의 내적 독백이죠.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을 한 거야. 내적 독백이라는 건 저기 작은 따옴표 부분. 내면 심리를 말하듯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채생이 전과 다르다고 뭐 해보는 거야? 의심해보는 거야. 그래서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어요. 서방님 평소에 나와 금슬이 좋아서 저는 늘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묘를 다녀온 뒤로, 그쵸? 김영의 집에 가본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바로 맞는 주머니가 눈에 띄어요. 바로 이 주머니가 의심을 뭘로 바꿔? 확신으로 바꾸는 거죠. 이 주머니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어.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까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고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습니다.
증거물인 거죠. 아내는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딴맘을 먹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다른 인연의 징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뒤 채생의 아버지, 그 몰락한 양반이죠. 엄하게 꾸짖었어요. 아까 이제 얘기한 그런 허위 의식을 보여주는 양반이죠. 그래서 채생을 꾸짖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이 녀석!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울에 글 한 자를 읽겠느냐?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주섬주섬 옷을 입었어.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 문득 또 작은 주머니 발견한 거야. 더 온다는 거죠 이제. 회개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서 이거 확대 아닙니까? 그물 안에 넣어서 배들보에 매달 정도면 이 아버지는 이 뭐 진짜 어디 나와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물에 넣었대 사람을. 배들보에 매달았대. 힘을 다해 매질을 한 거야.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어. 김영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는 한층 더 겸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불러 김영을 불러오게 했다 이거야. 자,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귀한 중인이라고 했죠. 중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던 시기야. 당시 세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재상이나 학살할지라도 앉아서 불러올 수 없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는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 이거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인물이다. 하물며 일개 학구가, 여기 학구, 일개 학구라는 건 일부 유생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심부름꾼에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 그러니까 자기 딸을 누구에게? 채생에게 시집 보내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굳이 콧방 끼고 안 갔을 텐데 일개 학구가 부르니까 자기 딸을 채생에게 시집 보내. 채생이 괜찮았으니까.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해다닐 채생의 집으로 갔어.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그래서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은 거야. 예법을 되게 중시하잖아. 아까 보면은 제사 같은 거나 이런 거 중시하고, 그치? 성난 목소리를 크게 꾸짖어 말했어.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고, 아까도 얘기했어. 예법을 굉장히 중시해서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어. 그러니까 예법을 뭐 했다고 생각해?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그치?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비참한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 그러니까 하필 사위를 거기 이제 각주에 나와 있어요. 김영이 과부가 된 딸을 애처로이 여겨 처음 만나는 젊은이를 수레에 태워오게 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마침 채생이 붙들려 온 거야. 채생이 붙들려 왔어. 하지만 지금은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져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면 그만이다.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닥쳐라 이런 얘기예요.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어. 그래서 김영은 즉시 떠나가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근데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김영은 그래서 채생 집안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줬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결혼을 맺은 거죠. 두 집안이. 이후 커다란 새 집을 지어서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그치? 채생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아버지는 이상한 똥꼬집이 있어요. 새 집에서 살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것도 이 집이 이 집이 누가 지어준 집이야?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 지어준 집이야. 제이밥이 지어준 집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이상한 똥꼬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 집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건 이 양반에 뭐가 있다는 거야? 허위 의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인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당시 그런 허위 의식을 가졌던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그러니까 양반의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어머니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집에 살기 싫은 거지.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래서 좋은 날 택해 이사했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어우 융수의 스위트룸이야.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에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셨어요. 퍼스트 클래스 대접을 받는 거죠. 별당 바로 아버지가 간호 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는데 이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한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무르르듯 분부해야 했어.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 앉았다 누웠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 스위트룸이니까 너무 좋잖아.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그리고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체면을 지키려고 억지로 돌아오면 어때요?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다 쓸쓸하기만 했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내면 심리죠.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나 내가 이 고생을 자처하며 살아? 무엇할까? 그러니까 생각에 뭐가 있는 거야? 변화.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가지. 그래서 급히 채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 홀로 빈집에 살며 내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되 도리어 배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건 굳이 명분이죠, 명분. 실제로는 뭐 하는 거야? 거기서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들님이 팔아서 명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또 자존심은 지키겠다고. 자,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최소한 뭐 기뻐하겠죠.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가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배배나 컸다 이거야. 그래서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고 채생은 집안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입신양명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인의 그런 사고가 더 실리적이다 이거죠. 자, 그럼 1번의 정답 3번이죠. 유사한 상황이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거 2번의 정답은 뭐 아버지의 인식의 변화니까 1번이죠. 작은 집은 떠나고 싶어하는 집이 될 거고, 그치? 새 집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이 됐잖아.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 정답은 2번이죠. 다녀오기 전에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금슬이 좋았다고 그랬죠. 문맥을 보면, 그치? 그래서 안 맞습니다. 뭐 문제 다 쉬워요.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대는 얘를 무너뜨려 내 아들 그래서 듣고 김영이 비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 그래서 윤리적 가치를 수용을 했어요? 아니죠. 비차간에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야장까지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수술 들어갈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